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도 주말 동안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침수 위험 지역 중 한 곳인 광주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 공무원과 자율방지단이 빗물 바지를 막고 있는 담배 꽁초와 비닐 등 각종 쓰레기를 끄집어냅니다. 이런 데가 막히면 물이 못 내려가. 여기서 막혀가지고 못 내려가고 역류돼가지고. 광주 지역에 있는 빗물 바지는 모두 8만 3천여 개.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릴 때 빗물이 제때 빠져나가지 않으면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이 자연적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비가 내리면 축축 빠져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예방 조치, 빗물바지에 고여 있는 것들, 이물질을 빼내는 작업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피해가 가장 취약한 곳은 대규모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강한 바람에 철근과 강판 등 건설 자재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밧줄로 고정시키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쪽에선 장마철 싱크홀을 대비해 굴삭기로 도로 곳곳을 메꾸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각 지자체가 장마철을 대비해 주택가와 공사 현장, 산사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저희들이 우기 때는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순찰 돌아서 혹시라도 싱크홀에 조짐이 있다든지 자재가 날릴 염려가 있는 부분은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광주 전남은 오늘부터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최대 15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정체 전선이 머무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평년값에 비해서 한 3일 정도 빠른 오늘부터 이제 장마의 기간에 이제 접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달여간 이어질 장마 기간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내일부터는 광주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합니다. 광주시와 중재로 노사가 임금과 수당 인상, 정년 1년 연장 등에 합의하면서 13일간 이어진 시내버스 파업이 끝난 건데요. 오는 8월까지는 노사민정 논의체를 통해 노동자 처우 개선안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버스까지 동원됐지만 오늘도 기다리는 버스는 좀처럼 올 생각을 안 합니다. M1 승객만 애가 탑니다. 보통 20분 나왔는데 본게 45분이 따 있어요. 지하철 타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외치며 파업에 나선 시내버스 노동자들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치로 보면 하루에 손해는 얼마? 5만 원. 15만 원. 마침내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큰 틀의 임금 협상안에 합의했습니다. 파업 13일 만입니다. 광주시와 시내버스 노사는 오전 내내 릴레이 협상을 벌여 정년 1년 연장과 임금 3% 인상, 수당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소기의 성과를 타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파업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광주시와 시내버스 노사는 가칭 노사민정 대중교통혁신회의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중공영제 구조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임금,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창구입니다. 8월 말까지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치체에서 다시 논의해가지고 그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의 내부 반발이 적지 않지만 시민 불편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현업으로 복귀해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주 동안 파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조합원들 단결 떨어지고 피로감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산 합의서를 해온 거예요. 광주 시내버스는 내일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 중인 광주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까지 확충해 지역 산업의 고부가 가치 전환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전략을 담은 성장정책 해설서에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실천 과제로 광주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안을 명시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AI 육성 약속이 국정과제로 반영됐음을 확인했다며
6천억 원 규모의 AI 2단계 사업부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SK그룹의 울산 AI 데이터 센터 건설 등 민간 차원의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가주도형 AI 생태계가 형성된 곳은 전국에서 광주가 유일하다며 민간 투자사도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찾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어린아이들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겐 휴일 진료가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인데요. 하지만 최근 소아청소년과들이 잇따라 진료 시간을 줄이면서 지역의 의료 여건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의 한 아동병원. 고열과 기침 등으로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보호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 곳곳에는 진료 시간 단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개업 이후 10년 넘게 연중무휴로 진료하던 이곳은 의사 부족과 경영 부담으로 지난달부터 일요일은 휴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아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재반 경영상의 어려움도 동반이 되면서 또 의사 인력 수급이나 직원들 수급이 굉장히 어려움이 컸어요. 저출산과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소아청소년과 진료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전국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426곳이 새로 개원했지만 같은 기간 폐업은 이보다 많은 447곳에 달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 수가 자체가 너무 낮아서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이들에 대한 또 산모들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가자. 그것으로 사실은 17년을 설득을 하고 왔습니다. 전남의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은 모두 76곳. 이 가운데 입원실을 갖춘 곳은 43곳뿐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토요일 오전만 진료하거나 휴일엔 아예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일요일 진료를 하는 곳이 없기도 하고 또 오전 진료까지만 해버리면 그 경쟁이 돼버리는 것처럼 진짜 한 새벽에 6시 넘어서 접수하고 또 오기도 하고 또 아플 확률도 높잖아요. 주말에 또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또 다칠 위험이나 아플 위험도 좀 더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주말에도 좀 열려 있는 게 더 부모들 입장에서 좀 더 지난해 기준 의료기관 폐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전남. 필수 진료 과목의 붕괴와 함께 소아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예술가의 꿈을 키우는 광주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고등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전시를 열었습니다. 문화전당은 예술 꿈나무와 지역 예술인들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넓혀갈 계획입니다. 박소인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나무 정원이 미술 전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널따란 창으로 스며든 자연 조명 아래 50여 점의 한국화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전통 한국화의 기법과 재료를 현대적 감각과 융합한 이 작품들은 광주 예고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예술 꿈나무들이 자신의 작품을 대중과 나눌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아시아문화전당이 처음으로 고등학생에게 전시 공간을 개방했습니다. 현재의 문화 공간을 미래의 예술인들에게 이어주듯 전시 작품들도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연결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항상 교내에서만 전시를 하다가 이렇게 외부에서 전시를 하니까 다른 선배들 그림도 보고 친구들 그림도 이제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역 예술인과 예술 꿈나무들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연 예술가들에겐 시즌 예술인제를 도입해 작품 제작과 무대 출연의 기회를 주고 미술인들에게는 전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이제 공립기관으로서 그런 지역에 좀 기대하는 바도 있고 해서 또 앞으로 이제 더 커나가야 할 학생들, 전공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개방하는 것이 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가을에는 단풍이 물든 대나무 정원에서 광주 지역 미술 전공 대학생들의 졸업 작품 공모전으로 다시 한번 지역민들과 미적 교감을 나눌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느림의 가치,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슬로시티 운동이 시작된 지 25년 만에
아시아 처음으로 완도에서 국제 슬로시티 연맹 시장총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13개국 대표단이 완도를 찾아 슬로시티의 미래를 함께 모색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 세계 13개국 170여 명의 슬로시티 대표들이 완도를 찾았습니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완도에서 슬로시티 연맹 시장총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슬로시티 우수 사례로 선정돼 연맹 최고상인 오렌지 달팽이상을 수상하며 슬로시티 모델 도시로 주목받아온 완도군. 높은 관심에 힘입어 대표단도 완도의 핵심 자원인 해수풀과 다시마 테라피 등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슬로의 가치를 몸소 느꼈습니다. I'm feeling pretty good. It's so nice to be here in the health resort in Wandu. So it's amazing time for us. Thank you so much. 지난 1999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돼 현재 33개 301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슬로시티 운동. 빠름 대신 공동체와 환경의 조화를 중시하는 국제적 연대입니다.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e have to challenge all the problems of the modern world, from the climate change, with false informations in the internet. There is so many need of the people that we have to provide. 올해 시장총회에서는 신규 슬로시티 인증도시 발표와 국가별 활동 보고, 우수정책 발표 등이 이어질 예정. 또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청산도 투어를 통해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의 시작과 현재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 완도의 천혜적인 그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해양 자원을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특히나 왜 우리 청산도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받을 수 있었나? 행사 기간 동안 슬로우 장터와 해양 치유 체험, 버스킹 공연, 지역 특산물 장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호남 고속도로 확장 사업 국비 예산이 정부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 처리된 데 대해 광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367억 원의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 예산이 삭감된 건 광주시가 11호 책정된 67억 원 중 단 몇 억 원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광주시가 예산의 일부라도 집행해 사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정부와 광주시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